뭐 CV, CP도 있고 우리가 수업하면서 뭐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기체의 경우 뭐 내부에는 운동안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왜 그런지는 잘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 하고 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CP하고 CV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전개 방식은 뭐랄까 좀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팅을 잘 해놓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U를 뭐 T하고 V의 함수, S를 T하고 V의 함수로 놓고 전개를 시작하는 건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야. U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DU는 하고 수식이 나오고 또 다른 방식으로 DU는 하고 수식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니 이거 같아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DU는하고 쓸 때 T하고 V 함수로 쓸 때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수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분량이 뭐 du dt의 dt, du dv의 dv로 나타내진다라는 지극히 수학적인 걸 하나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상 우리가 라운드 U, 라운드 T가 라운드 U, 라운드 T 그 다음에 이제 V가 있죠. 요게 우리가 CV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V라고 적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적었죠. 자, 또 하나는 요건데 그러니까 D는 TDS-PDV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출처가 따지고 보면 연력학 1법칙을 그냥 미분량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연력학적인 법칙이죠. 요거 수학적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또 맞아야죠. 요렇게 해놓고 T하고 V로 나타내야 되니까 DS를 또 T하고 V로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DS는 또 DS dt DS 해가지고 또 DS를 통째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DT하고 DV 꼴로 나타날 거다. DT하고 DV 꼴로 나타날 거다. 네, 단순히 그래서 집어넣고 정리한 결과가 이거예요. 두 번째 식.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내가 여기 이제 A하고 B라고 표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B가 T하고 V에 대한 함수로 돼 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같아야 되니까. 다른 이제 관점에서 나왔지만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CV가 여기 있는 T, DS, DT하고 같아야 된다. 첫 번째 결론이죠. 여기 T를 여기 나눠진 거죠. 그래서 T분의 CV가 라운드 S, 라운드 T 여기하고 같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한 길이 같은 거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V T가 얘하고 같아야 된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이 부분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네.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맥스웰 릴레이션은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아래쪽에 1, 2, 3, 4번 번호를 제가 앞에 붙여놨죠. 3번에 해당되는 맥스웰 릴레이션. 거기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라기보다 그래서 DU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마지막 요 식인데
별게 아니라 자 DT하고 DV 앞에 뭘 써놨냐면 여기는 이제 CV를 써놨어요. 여기서 갖고 온 거죠. 뭐 물론 이제 얘를 써도 되겠지. 얘를 써도 될 텐데 일단 이 CV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CV DT라고 쓰고 자 두 번째 판에는 요거 말고 요거를 이제 쓰자 이거죠. 요거죠 결국.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놨어요. DU는 하고 이렇게. 그래서 DU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별다른 가정이 없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연력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다 맞아야 되는 식이에요. 맞아야 되는 식이고 그래서 DU를 1에서 2까지 적분을 한다. 즉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까지 DU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U2-U1인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떤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적분을 하는데 앞에 거는 CVDT니까 변수가 T죠. 그래서 얘는 이제 T1에서 T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이제 변수가 V예요. 그래서 V1에서 V2까지 적분이 되고 가로 속에 V 그냥 V지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되죠. 자, 네.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표현. 자, U1을 할 때 U2를 하는 방법이죠. 1번에서 2번 할 때 요 적분을 각각 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자,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기준점을 주고 계속 적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 되냐? 뭐 이제 비열, 정적 비열을 알고 이런 이제 뭐 이상하게 생긴 표현들 값을 알아야 적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 되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봐서는 얘 진짜 맞나?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맞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되게 쉬운 예를 하나 이제 들었었죠. 그게 뭐 예를 들어 이상기체다. 이상기체는 뭐 우리가 P는 V분의 R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기체. 여러분도 이따가 이렇게 아프면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수업을 잘 해야지. 갈 때가 되면 잘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객관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나는 그래. 이게 시험 문제를 내놓고 계속 내가 한 2번 풀어보거든. 계속 풀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게 없나 빠진 게 없나.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또 오타가 있어. 항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문제지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가서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제 보고서 뭐든 해서 이제 윗분들이 저기가 좀 하잖아요. 적어도 6화나 8자는 다 잡고 드리세요. 몇 번을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분위기인데 그냥 그래서 퍼스트 드래프트 초안 나오면 이걸 그냥 던진다고. 엉망진창이지. 그러면 절대 이게 뭐랄까 내가 열정이 없어.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또 빠집니다. 자, P가 V분의 RT 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항 여기 있죠. 두 번째 항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라운드 T 그 요거를 구해야 돼.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되죠. 자, T를 T로 미분하는데 V가 고정이야. V가 상수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V분의 R이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일할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요 부분 V분의 R이죠. 여기다 T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요게 P죠. V분의 RT P죠. 자, 그래서 P-P가 돼서 두 번째 항이 싹 사라지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냥 CV를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같은 얘기죠. DU가 CV DT하고 같은 얘기죠. 예, 동일하게 여기에서 이제 사라졌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니에요? 이상기체일 때는 DU는 CV DT다. 네, 그래서 뭐 확인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U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구했어요. 이걸 전략이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표현, 미분량. 그 다음에 일법칙, DU는 TDS라서 PDV라는 이제 그거 가지고 나오는 식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어서 뭘 하겠어? 똑같이 엔틀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U하고 S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H하고 S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H를 뭐의 함수로 두냐면 자연스럽게 온도하고 이제 이건 압력의 동조예요. 압력. 미리 아는 거야. 저게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저렇게 일단 밑밥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또 맥스웰 릴레이션이 또 한번 쓰여요. 이거 맥스웰 릴레이션에 내가 4번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예, 이걸 이제 옮겨놨어요. 자, 그러고 이제 결론만 막 적어놨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교과서에 이제 과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략이 이제 앞에 U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전략으로 이렇게 가서 결론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반복을 안 하고 이렇게 결론만 적을게요. 자, 봤더니 H2-H1은 이제는 CP의 온도에 대한 접근이죠. CP에 대한 온도.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 여기 V-T, D 이렇게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빨리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상기체는 V는 또 마찬가지로 P분의 R죠. 예, 이상기체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라운드 V, 라운드 T, P는 또 얼마예요? 라운드 V, 라운드 T, P 일자. 그러면 P분의 R. 자, 여기 또 T를 곱해. 똑같죠? 예. 뭐가 돼? 요거는 이제 얘는 V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고, 예, 그래서 이상기체면 똑같이 DH가 CPDT로 써지죠. 예, 아니면 또 적분을 뭐 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걸로 나옵니다. 자, 나도 이 식 자체를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안 해보게 생겼지, 내 스타일로 가. 근데 이 식이 있다는 거는 알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자 du dh를 일반식을 이제 구했어요. 이제 s를 봐야지. ds. 자, 엔트로피는 자 뭐 s를 뭐 t v로 놓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t v로 놓기도 하고 여기 보면 t p로 놓기도 했어요. 한 번씩 볼게요. 자, TV로 놓으면, TV 함수로 놓으면 DS는 단순히 이제 수학적으로 이 결론이 나오죠.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네. 줄이고. 자, 이제는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다 불만이 없으시죠. 그냥 미분량 잡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거 보죠. 라운드 S, 라운드 VT가 라운드 P, 라운드 TV하고 같다라고 쓴 거는 자, 이제 짬바가 이제 맥스웰 보니까 뭐 맥스웰 릴레이션인 거죠. 예, 그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미리 위에다 하나 적어놨죠. 예, 맥스웰 릴레이션으로 얘는 얘하고 같다고 적은 거고요. 자, 그다음 첫 번째 항 라운드 S, 라운드 T가 T분의 CV하고 같다. 이거는 왜? 갑자기 난데없이? 그러니까
4페이지 참고라고 되어 있죠. 자, 4페이지 유도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게 있었어요. 첫 번째 요거 하면서 우리가 DO끼리 비교하면서 요게 있었죠. 얘가 얘하고 같다가 있었죠. 보니까 라운드 T가 T분의 CV하고 같다고 DO하면서 나왔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DS가 이렇게 써진다. DT하고 DV에 대해서. 요 결론이 나왔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도 접근을 하겠죠. 변수가 이제 T고 V니까 DT를 T1에서 T2, DV를 V1에서 V2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식 표현이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 S를 TV가 아니라 TP라고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봤을 때 뭐 수학적으로는 요 표현이고 두 번째 항은 또 맥스웰의 무언가로 인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S, 라운드 P가 또 T분의 CP하고 바뀔 수 있어요. 이 얘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결과만 적었던 그 중간에 어딘가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도 이제 그냥 결과만 적을게요. 그래서 S를 T하고 P의 함수로 놨을 때는 노롱률론이 나와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 박스에 친 것처럼 T분의 CP를 온도 적분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V, 라운드 T를 P에 대한 적분해서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제 테이블 보면 좀 이따 그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또 제네럴한 식이니까 이상기체 같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뭔가 더 예전에 보던 익숙한 모양이 나오겠죠. 한번 봐볼까요? 이상기체. 자, 첫 번째 라운드 P, 라운드 T, V. 저거 뭐 또 하는데. 뭐 앞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V분의 R이죠? 네. 자, 그래서 S2 마이너스 S1은 T분의 T1에서 T2까지 T분의 CV DT 이거 첫 번째 항이고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V1에서 V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R, Ln 물론 CV는 상수가 아니에요. 이상기체는 CV도 온도만의 함수가 요거죠. 그래서 CV를 뭐 상수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상수면 얘도 이제 밖으로 빠지겠죠. 빠져서 T에 대해서 똑같이 ln T1번 T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상기체면 적읍시다. 이상기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상기체 공기표 A-17번 쓸 때에 폼 자체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기체적 변화는 따로 저렇게 이거 계산해서 추가해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상기체도 이렇게 되는 거를 바로 식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 t하고 p로 돼 있을 때 라운드 v 라운드 t p 쟤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얘도 뭐 별거 없죠. 이상기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v는 p분의 rt에 라운드 v 라운드 t 얘는 얼마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아유, 적은 데가 없네. 위에다 적을게. 그러면 T1에서 T2, T2에 CP 적분하고 CP 적분하고 P분의 R 여기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P분의 R dP 적분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RLN P분의 P1 하고 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RLN P1 더하기 RLN P1 여기 이제 비열이 다르고 이미 보신 적 있죠? 네. 어디선가 하면 비슷한 거 봤을 거예요. 이상기 칠 때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거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인 식들만 박스를 쳐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적분을 잘 하려면은 저 안에 들어있는 저런 뭐 귀찮은 편미분들 그런 귀찮은 편미분들에 대한 표현을 알아야 뭐 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뭐 식이 간단하니까 뭐 금방금방 뭐 보여지는 게 많고요. 근데 꼭 기체가 PV는 RT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반대연활수 식도 있고 뭐 다른 식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을 따른다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미분해서 집어넣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이제 몇 줄 더 있는데, 저거는 이제 또 여기서 다른 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S, 뭐 P하고 V로 두 개의 변수로 함수로 나타내줍니다. 자, 함수가 존재해요. 그럼 DS는 이그젝트 하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래야죠. S가 T, V로 나타내는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그젝트는 이그젝트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T, P로 나타내줘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변수로 표시가 된다는 게 유력하게 우리가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DS는 어쨌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그젝트 해야 돼요. 자, 변수 두 개짜리로 된 D 모시기가 이그젝트 하려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DS가 일때 뭐 그죠? 요 앞에 거를 뒤에로 미분하고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미분하는 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게 이그젝트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DS라는 표현이 C, D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죠. 이그젝트함을 이용해야죠. 쓰여져 있지만 또 쓸까? 쓰지 말까? 이게 내 경험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는 거하고 써지는 걸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왜 그럴까? 인간의 뇌 구조가 하나의 요 CD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예, 그대로 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그젝트 해야 하므로
비교적 폐암으로 자 T분의 CV를 V로 미분하고 얘를 T로 미분하는 게 서로 같아야 되겠더라. 그죠? 예, 이게 되겠고요. 자, 얘를 V로 미분. 뭘 고정해야 돼? 얘를 V로 미분할 때 T는 고정돼 있어야 되지? 얘를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미분해요? T로 미분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는데 V는 고정돼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같아야 돼요. 얘 갖고 한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고쳐 써보면, 자, 요거 자체가 V로 미분을 하는데 T는 고정해놓고 미분하라는 거니 여기 있는 T도 고정이죠. 상수죠. 그럼 얘는 밖으로 빼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냥 V 고정하고 T로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T로 그냥 두 번 미분이에요. 바로 하나 봅시다.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여기 T를 그냥 위로 올린 거죠. 별거 없어요. 밑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2라고 부르는 식이 나왔네. F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 T분의 CP를 P로 미분하고 T분의 CP를 P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DV T로 미분하고 그게 이제 좀 저기 각하야 DS가 이그젝트 하다 뭐 동일하게 또 그 F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2하고 F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식 결론을 보고 물리적으로 그렇지라고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뭐지? 그냥 수학적인 거 하나도 잘못된 거 없이 수학적으로 잘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예요. 그렇게 이제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자, 저 결론이 나왔고, 자,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힘들게 했나? 자, 사용처 이제 하나 예시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저 F를 한번 써볼 거예요. 충성 안 불렀죠? 네. 희박기체 얘기가 나옵니다. 기체가 매우 희박하다. 되게 듬성듬성 있는 거죠. 그때 압력은 어떻게 돼요? 되게 낮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기체 분자가 몇 개 없어요. 그럼 압력이 거의 제로로 가죠. 그게 이제 희박기체죠. 보통 희박기체가 될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예, 이유인즉슨 이상기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식을 요구할 때 가장 이제 기본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없다거든요. 예,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끌어당기고 밀고 충돌하고 하면 뭐 처음에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피부에는 안 튀냐고 뭐 기체 분자가 뭐 탕 부딪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 임팩트, 그 충격량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에 가정에서 구했던 그게 이제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벗어난다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희박기체에 가면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을 할 일이 없죠. 당구대 위에 당구공이 하나만 돌아다니면 뭐 계속 벽하고만 부딪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구공 한 30개 깔고 막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지들끼리 부딪히고 난리 나죠. 이상기체가 안 되는 거지. 하여간 희박기체
가 되면 유상기체 비슷해요. 뭐 일단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매우 낮은 압력, 뭐 희박기체의 비열을 뭐 알 수도 있잖아요. 뭐 알다고 치고, 혹은 뭐 그 값이 있다라고 치면, 자 그런 상황에서 등온선을 따라서 이 식을 압력에 대해 접근한다. 자,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300K면 300K 유지한 상태에서 이 식을 압력에 따라 접근하는 거예요. 자, 압력을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냐면 거의 제로 압력, 희박기체 압력, 거의 제로 압력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압력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접근 뭐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dP. 앞에 있는 식 F라는 거를 그냥 0에서 P까지 접근한 겁니다. T 유지한 상태에서. T 일정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얘는 CP DP를 DP 해서 접근하는 거죠. 나누기 DP 곱하기 DP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DCP만 남는 거죠. DCP. 그래서 좌변은 그냥 DCP를 접근하는 거예요. DP 없어. 자, 그러면 뭐 어디서 보일까요? 제로 압력에서의 CP하고 압력 P에서의 CP가 나오겠죠. 그래서 CP. 이거를 이제 조금 책에서는 명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적었어요. 책에서는. 그냥 책에서 적은 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P에서. 요거는 이제 거의 제로 압력. 제로가 붙어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T는 이제 요임이죠. T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같은 온도에서 이제 두 비열의 차이죠. 압력 P일 때 비열은 달라. 압력이 제로일 때 비열은 달라. 그죠? 차이는 오른쪽은 뭐 그냥 적어놨어요, 그대로.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이제 이거를 그냥 접근을 하면 된다. 이거. 그래? 뭐 그런 식. 뭐 수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감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상기체라고. 자, 예를 들어 이상기체면 또 나왔어. 자, V를 T로 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P분의 RT. 자, 한 번 미분하면 같은 얘기죠. 뭐 R나누기 P, P분의 R이 되고 P 상수 취급. 자,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에 대해서 0이죠. 제로죠. 자, 그럼 이상기체가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 이상기체면 CP, 압력 P에서의 CP하고 압력 제로에서의 CP가 같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죠. CP가 제로. 그냥 자변이 제로예요. 같은 거 썼어요. 자변이 제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얘는 거의 제로고 얘는 다른 압력이잖아.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달라도 비열은 각각 다르다? 뭔 얘기예요? 잠깐 얘기잖아요. 그죠? 즉, 이 비열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 결론적으로 비열은 CP는 온도의 함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온도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압력하고 상관없이. CP가 온도만의 함수인 거 보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비교로 써 있는 거야. 자, 괜찮으세요? 얘 앞에서 봤던 수식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로만 하는 거. 이상기체 비율은 온도만의 함수야. 이상기체 비율은 온도만의 함수야. 이게 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람이 좀 하기 중요하잖아. 할 수 없고. 자, 이 DS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
요거 C하고 D, C하고 D.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를 하면서 봅시다. 다시 적어야지. 내가 적을 때마다 보는 걸 봐서는 내가 저걸 외우고 있다, 안 외우고 있다? 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V. 요게 VS에 대한 두 개의 식 일단 적어놓고 이제 볼게요. 자, 저희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두 식에서 DS를 소거하래요. 근데 별게 아니죠. 위 식하고 아래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이퀄로 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D고 C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붙인 건데, 자, D에서 C를 한번 빼봐요. 요 아래 식에서 위에 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0이고 여기에서 요거를 빼요. 여기에서 요거를 빼요. 그러면 이거는 CP랑 C분 그 다음에 똑같이 적겠지. T 되고 요거를 가로 빼고 이렇게 나오죠. 예, 뭐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길 수 있겠죠. 왼쪽으로 넘기고 T분의 CP-CV로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그 결과가 뭐다? 요거다. 자, 요 한 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뭐다 이거예요. 예, 뭐 별거 아니죠. 예. 그때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다. 예. 자, 아까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하나 연력학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또 그냥 바로 수학적인 표현으로 또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걸 자세히 보니까 DT를 DV하고 DP로 나타낸 식이네. 그러니 수학적으로 당연히 P를 V하고 P로 나타낼 때 DT는 DT, DV, DT, D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 얘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얘하고 같아야지. 같은 전략이죠. 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얘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결론이 이거예요. CP-CV가 뭐라고? 얘하고 같아. 또 전화가 모양을 맞춰줘야겠어. 모양을 맞춰줄게요. 그죠?
되죠. 요 DV 앞에 있는 거, 여기 DV 앞에 있는 거 같아야 돼요. 자, CP-CV를 여기로 올리고 얘를 여기로 내릴게요. 네. 예. 지고 써도 되지. 예. 그래서 CP-CV가 여기로 가고 얘를 여기로 내릴 건데 내리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분모에 있는 얘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뒤집으면서 이거 올릴 수 있죠. 그게 리시프로시티 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첫날 유도했었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첫날에 유도할 때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dx, dg는 뒤집어서 dg, dx분의 1로 쓸 수 있다. 거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사이클 릴레이션 좀 이따 보는데. 자, 일단 저 리시프로시티가 가능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dd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우리는 뭐 주문 안 돼. 에이, 몰라. 자, CP. 동의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요 왼쪽 아래에 사이클릭 릴레이션이라고 있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x를 y로 미분하고 y를 g로 미분하고 g를 또 x로 미분하고 계속 이렇게 x, y, g 이렇게 돌아가는 거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저것도 유도를 했었어요. 첫날에. 예. 다시 유도할 수는 없고 그냥 저 관계를 한번 써보죠. x, y, y, d, g,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옆에 써놨어요. 오른쪽 끝에 써있죠. 조그맣게 사이클 릴레이션 쓸 거고. 자, 여기 있는 거 요 얘를 이제 한번 중심으로 볼 건데, 자, 만일에 라운드 P, 라운드 T, V, 자, P, T, V 곱하기 T를 V로 P, P, T, T, V 그 다음에 뭐가 T, T, V 써있지 않나? 자, V를 P로 T 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즉 라운드 P, 라운드 T는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네. 자, 나눠주고 뒤집어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붙이고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대입을 한 결과가 여기 이거야 이거. 그 옆에 있는 거. 네. 괜찮으세요? 괜찮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내 말을 듣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따라가 보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 이해하면 당연히 훨씬 좋은 건데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뭐 하다가 틀리면 내가 시험 낼 수도 있어.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수식적으로는 뭐 다 따라갈 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일반 수학에서 뭐 안 배운 게 더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지? 예,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써놓고 자 CP-CV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CP-CV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합 비열하고 정적 비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다르냐 이거지. CV하고 CP는 뭐 정의는 잘 알죠. 하나는 뭐 내부 에너지 변화, 하나는 뭐 엔탈피 변화, 뭐 그런 거 아니고 두 개가 얼마나 다르냐?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조금 더 보죠. 자, 이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dv, dt 이런 게 있어. 자, 온도 변화에 따른 비체적 변화죠. 압력 일정. 얘는 또 뭐지? 뭐 이렇게 이제 dpdv라고 돼 있는데 원래 얘가 어디서 왔냐면 저 뒤집으면 이거죠. 뒤집으면 뭐 이거네. 이거는 또 무슨 의미야? 압력이 변할 때 비체적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뭐 팽창하고 뭐 수축하고, 압력도 높이고 낮추고 하면 뭐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뭐 얘가 기체냐 고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많이 팽창하고 적게 팽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이제 조금 두 개를 더 하는데, 그러니까 재료역학을 떠올리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표현이 있네요. 1 나누기 V에 dV dt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압력은 놔두고 뭐 대기압이다 치고 온도를 델타 T만큼 변화시키니까 비체적이고 최적이 이제 델타 V만큼 변했어. 온도에 따른 최적 변화죠. 근데 그 델타 V를 V로 나눴습니다. V분의 델타 V. 이게 재료역학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최적 팽창률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할 때 스트레인을 L분의 델타 L로 쓰죠. 네. 원래 길이 대비 델타 L이 얼마냐? 율 가지고 하자는지. 네. 최적도 어떻게 했어요? 원래 V분의 델타 V 얼마나 최적이 변하냐 가지고 최적 팽창률 뭐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온도가 보통은 증가하면 뭐 이제 최적도 증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의미 저기 델타라고 된 거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일단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인데 다시 나누기 V했어. 그래서 저거 이제 비율로 나타낼 거지. V분의 델타 V로. 그래서 저게 온도에 따른 이제 최적 변화율, 최적 팽창률, 볼륨 익스펜시티 혹은 코에피션트 오브 발로메트릭 익스펜션, 최적 팽창률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예, 저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압력은 고정하고 온도를 바꿀 때 얘기인데 반대로 온도는 고정하고 압력에 대해서도 최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압축하고 팽창하고 압력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P가 변할 때 델타 P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델타 V가 있냐? 그런데 원래 V로 나눠주는 거죠. V분의 델타 V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만 압력의 경우에는 압력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최적은 줄죠. 압력을 높이면 뭐 델타 P가 양수면 뭐 델타 V는 보통 음수고 아니면 뭐 음수면 양수고 보통 이렇게 반대로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인데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압력에 따른 이제 최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소토멀 컴프레서빌리티 뭐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축률, 압력을 가할 때 얼마나 쪼그라드냐, 얼마나 팽창하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알파 양수가 되겠죠. 베타도 양수라고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체는 양수겠지만 또 물질에 따라서 뭐 온도를 높였는데 최적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가열하면 항상 팽창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잘 아는 거 있어. 물, 액체물이 4도씨일 때 제일 밀도가 높아요. 제일 최적이 작아. 4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최적이 더 줄어요. 항상 베타가 양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쪼그라들고, 압력을 낮추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압력을 가했는데 부피가 늘어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dVdt, dVdt를 이용해서 근데 대입해서 바꿔 쓴 거예요. 알파고 베타로. 그랬더니 CP-CV를 다시 써보니까 알파분의 VT 베타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오,
CP-CV는 알파분의 VT 베타 제곱이에요. 알파, 베타 이렇게 정했을 때. 자, 근데 살펴봐야 돼. 좀 전에 얘기했죠. 자, V는 비체적인 일단 양수죠. 온도도 양수죠. 자, 베타 제곱. 베타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베타 제곱이야. 알파 양수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양수야 양수. 양수인데 0이 될 수도 있어. 언제? 온도에 따라 최적이 안 변하면. 인컴프레시블 하면 최적이 변화가 없으면 제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커요.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그냥 옆에 이제 노트하고 색깔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당연히 CP-CV는 수식을 보니까 CP-CV는 항상 0보다 작거나 커야 되겠네요. 보기 바로 나오고. 자, 두 번째 여기 T가 있잖아요. T를 제로로 보내면 즉 절대 온도 제로로 온도가 가면 CP하고 CV는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야. 절대 온도 제로로 가까이 가면 CP, CV는 같아집니다. 그냥 수식이 그런 거야. 그럼 오케이. 마지막으로 V가 콘스탄트, 인컴프레서블. 온도나 압력에 따라 체력이 변하지 않아. 물론 이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가 좀 가깝긴 하죠.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물론 알파도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아주 수학적이진 않지만 알파가 제로로 가는데 얘는 이제 제로의 제곱이죠. 얘는 제로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극한을 제로로 분모 분자를 보내면 이제 분자가 제로의 제곱이니까 0으로 가겠지. 네. 예, 그래서 CP하고 CV 같고 CP-CV가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CP하고 CV가 비슷해져요. V가 변하지 않는 CP하고 CV가 같은 거야.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체 액체에는 CP하고 CV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응? 네. 물론 연력학적으로도 보였어요 1학기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수식적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네. 조금 일찍 끝낼 건데, 자, 요 이제 위에 세 줄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숙제로 얘기는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들을 유도를 했어요. 비열에 대해서도 UHS에 대해서도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는 간단한 예제들이 책에 쭉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PV는 RT가 아니라 P가 어떤 다른 식이라면 우리가 유도한 관계식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3-8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냐 얘기만 하고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인컴프레서블 가스 온도만의 함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다 쉽게 되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상기체인 경우에 CP-CV가 R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었어요. 저것도 왜 그럴까? 또 앞에 보한 수식 가지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엑서사이즈 예들이고 숙제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조금 미치는데 여기까지 하고